네. 안녕하세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천지부장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학교 안의 사각지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제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학교는 수차례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긴급 돌봄, 방역 매뉴얼 마련 등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비상대응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난 6개월간 인천시 교육청의 코로나 대응과 교육 사각지대 대처 등에 대한 실태와 평가를 통해 이후 인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공동체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학 연기로 인해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무임금 사태. 교육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령을 3주 연장했습니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0%인 방학 때 무임금이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12월부터 시작된 방학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생활고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 23일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출근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었으며 노동조합의 출근 투쟁으로 각 지역 교육청마다 각기 다른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계 대책을 세워낼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대책 마련에 학교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외되어 있었고 투쟁을 통해 출근을 하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따가운 차별의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교원, 공무원들과 다른 학교 비정규직들의 복무차별 대책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교원, 공무원들의 복무 지침을 마련해서 내렸으나 학교 비정규직들의 복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리지 못하였고 공무원 복무 지침을 준용하는 정도로 복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고위험군인 임산부, 비저질환자들의 재택근무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무 전가가 복무차별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긴급 돌봄으로 부각된 돌봄교실 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시대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균일한 상태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환경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체 매뉴얼, 방역 매뉴얼,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복무 지침 마련의 근거조차 없어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교실 방역과 마스크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8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천의 580여 명의 돌봄 전담사 중 약 60%인 4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사들로 원하지 않는 연장 근무를 강요당했고 국가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긴급 돌봄 교실을 책임지라고 했던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은 코로나 시대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의 유일한 운영 지침은 운영 길라잡이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당연히 돌봄교실에 종사하는 돌봄 전담사에 대한 정의나 처우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우 돌봄교실이 교육법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돌봄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안전한 학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맞벌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재평가 속에서 학교 돌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첫째, 초등돌봄 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교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전입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화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 단계별 돌봄교실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교육 사각지대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은 온라인 수업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이가 질병이 있어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함께하기 위해 아예 직장을 그만둔 부모들도 많습니다. 조부모와 함께하는 경우 아이가 학교에서 감염되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옮길까 걱정되어 등교시키지 않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또 원래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 학생 집으로 방문하여 학습을 지도해 주었던 가정 방문 학습 지도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 지급과 온라인 수업 지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은 적절한 지원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육 격차 해소와 사각지대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위협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특히 학교안 교육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업무 전가, 공무차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 공무직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교 구성원 누구에게나 안전한 학교, 차별이 없는 학교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발제나 질의응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진호 국장님. 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국교육공무집본부 인천지부 조직국장 이진호라고 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발표해 주셨듯이 특히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가 돌봄이라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 또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 돌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고 그 부분들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법제화라던가 아니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는 일단 발표해 주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좀 구체적인 과제라던가 아니면 현재 노동조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 혹은 요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로 공유를 해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면요. 자료 집에도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많이 두각되긴 했었지만 국가재난시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8시간 내내 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책임자 없이 돌봄 노동자 혼자 오롯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가지로는 이제 법제화랑 이제 시간제 근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일제로 모두 전환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제가 있는 선생님들은 행정 업무나 애들 보육 돌봄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시간제 선생님들은 보육 하나만 하기도 굉장히 벅찬 시간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제대로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선생님들이 퇴근한 후에 아이들이 전일제 선생님 반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제화랑 전일제 전환을 가장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수진 부총실장님.
네, 저도 돌봄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이제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돌봄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돌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 문제,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 고용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전일제 전환에 대해서도 저는 그 방식이야말로 돌봄 선생님들과 또 특히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제 교사들 간의 업무 어떤 영역에 대한 긴장이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마련,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재정을 삭감하면서 사실 교육재정을 가장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7조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이런 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전일제 방안을 어떻게 실질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교사들, 초등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어떤 돌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담당하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원래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발의된 법안 있잖아요. 지금 의원생 번치슨 의원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교사들과 돌봄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는 법안인가에 대한 좀 문제 제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위탁의 가능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교도 실제로 많이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방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또 돈만 내려보내니까 학교에서는 예산 받아서 사람 구하고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역할 그리고 학교 행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어떤 촉구가 있었고 특히 보건 선생님들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보건 선생님들은 업무 폭탄에 시달리셔야 됐었고요. 마스크 한 장 한 장 다 써야 되는데 동일한 보고를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결국에는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상황까지 이르렀었는데 보건교사 확충의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쓰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고 계시는데요. 마스크 한 장 지급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교사들의 경우에는. 근데 한두 시간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침이 고여가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사의 평가 자율권이나 수업 자율권 등등에 대해서 적극 보장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많으신데 답변 질문을 주신 거죠? 네, 돌봄 관련해서 네, 2분 예산 주셨습니다. 짧게. 네. 가장 중요하게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 게 일단 어떤 걸 먼저 드릴까요? 저는 교육 주체 교사와 돌봄 선생님들 사이에 갈등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의 발달을 돕는 그런 돌봄, 공적 돌봄으로 또 무상 돌봄으로 학부모에게 예산받지 않고 그런 돌봄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 예산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일제 전환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좀 싸워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네. 글쎄 이게 학교 안에 1분 안에 대답을 하러 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 구성원으로서 이 갈등을 일단은 많이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교사 입장에서나 학교 비정규직 입장에서나 서로 이게 좀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소통이 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보다 나라도 이게 서로 나 먼저 이런 생각들이 우선인 것 같은데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학교 구성원의 소통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으로 첫 번째 토론을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민주시민교육